지금 이 자리에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그리고 송지연 전 북한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두 분은 계속 계시고요. 두 분이 투명 인간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 대표님, 네. 이 무수단은 무수히 실패하는 거의 약자입니까? 예? 무수히 실패한다. 예. 또 수단이 없다. 수단이 없다. 네, 무수단. 무수단. 네. 수단이 없다. 대책이 없다. 수단이 네, 없다. 네, 뭐 그렇게 무수단 설명해야 이거 또 실패했어요. 이거 며칠 전에 쏴서 실패했었죠. 5일 전에 했죠. 예. 네. 지금 이제 토탈 8번을 실험을 해서 한 번 성공했습니다. 예. 한 번이 이제 바로 지난번에 그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한 날, 예. 그날 이제 1,400km까지 쏘아 올려서 400km까지 날린 그날 성공을 했고 그 외에 7번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북한이 지난주 토요일 날도 쏘고 오늘도 쏘고 5일 만에 이렇게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느냐? 저는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미국과 한국 또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현실적인 위협을 가지고 정말 요즘 뭐 선제 타격 이런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 마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MCM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합참과 미국 합참의장이 그 합참의장 간의 전략 대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마치는 날 북한이 쏘아서 실패를 했고요. 즉 MCM이 마치고 바로 며칠 후에 SCM이라고 해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또 회담을 해요. 그 MCM 합참의장끼리 1차 조율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끼리 이제 합의를 보는 그런 2주간의 일정이었는데 합참의장끼리 합의를 본 그 다음 날 쏘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SCM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끼리 대화를 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쏘았는데 즉 미국 보고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마라고 보여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것이죠. 이거 돈 많이 들잖아요. 무수단 이런 거. 무수단 미사일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네. 이 무수단 미사일보다 훨씬 그 사정거리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노동 미사일. 네. 노동 미사일 국제 판매 가격이 지금 이제 북한이 제재를 받아서 지금 못 팔고 있는데 파키스탄과 이란에 판매했을 때 한 $1,000만 정도. $1,000만. 예, 그러니까 이 무수단 미사일처럼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2-3천만 달러가 되지 않겠습니까? 2-3천만 달러 되는 무수단 미사일에서 그냥 무수단으로 수단 한 없이 250억, 대책 없이 300억. 맨날 무수히 쏴올리는데 맨날 실패한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한심한 얘기죠. 김정은이 정말 너무 비싼 불꽃놀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도 전쟁놀이를 하늘에 하는 올라가 건데. 터져서 아니 불꽃놀이. 저 돈으로 주민들 따뜻한 밥을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을 텐데 허공에 그럼요. 저렇게 돈을 뿌리고 있네요. 정말 죽음을 부르는 도발입니다. 진짜 이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 미사일 날리는 이 김정은. 근데 또 어때는 잠적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행동의 원인이 바로 겁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김정은은 신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행사 일자와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폭발물, 독극물 탐지, 처리를 위한 장비를 해외에서 서둘러 도입하는 등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매주 3, 4회 밤을 새워 술 파티를 하고 있으며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한다는 김정은 친형인 김정철은 술에 취하며 헛것이 보이고 호텔 방 안에서는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간의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게 헛게 보이면 정신불안 정도는 아니죠. 그거 조금. 근데 사람이요. 예. 아주 불안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거든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를 위한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다량 분비되면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생기고 이러거든요. 지금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은 김정은이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 예, 예. 이 때문에 계속 공격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하. 이제 예. 왜 저렇게 불안하냐? 예. 지난 10월 10일이 이제 당 창건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때는 예. 70주년이나 그래가지고 뭐 군사 프레이드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하고 했지 예. 않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 하려고 했다가 예. 또 시간을 미뤄서 오후에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보도가 없었어요. 왜냐? 이번 10월 10일부터 그 한미 연합 해군이 무력 시위를 동서남해에서 일제히 했습니다. 그 무력 시위의 명분은 바로 북한의 핵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차하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또 괌에 뭐 전략 폭격기 B-1, B-2, B-52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대기하고 있고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미국의 이지스함이 무려 7척이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동서남에 골고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그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와가지고 벙커버스터 즉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 뚫고 들어가서 폭파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그 B-1 폭격기가 벙커버스터인데 핵탄두 벙커버스터를 전용할 수 있는 B-61이라고 하는 탄두 발사 실험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걸 또 북한이 막 비난하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아무리 깊은 벙커에 숨어 있어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괜히 뭐 기념 촬영하느라고 사진 찍다가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이 근처 어딘가 있겠다. 해서 뭐 벙커버스터 꽂아버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저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마셔. 두 번째 불안한 사람은 김정철이다. 왜요? 지금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네. 굉장히 많이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을 제거하면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은 뭐 우리 입장에서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나서 북한 지역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면은 바로 북한은 지금 이 그 백두혈통이라는 그 세습 왕조 체제의 세뇌가 되어 있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대안을 하나. 즉시 옹립을 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정철을 같은 배에서 그 중에 하나다. 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도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이 그 세자로 책봉되니까 양녕대군 이런 사람 막 갑자기 절로 들어가 버리고 둘째는 뭐 미친 척하고 뭐 그랬다는 그 사서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세자가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괜히 세력 모으고 술 파티하고 사람들 모아서 뭐 편지 같은 좀 쓰고 있고 그러면은 역적을 오해받거든요. 지금 김정철도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사람을 모은다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술 마시고 에릭 클립턴 콘서트 보러 가고 나는 깜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혼자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맨날 혼자 마시니까 옆에 누구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혼자 얘기도 하고 막 헛게 안 보이는데도 헛게 보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 미친 척. 그래서 나는 깜이 아니다. 내 미친 사람이 무슨 내가 그 최고 지도자가 되냐. 그런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어쨌든 김정은의 그 주의 경비 그 경호가 뭐 폭발물, 독굴물 탐지 장비 뭐 이런 거 다 들어와서 대폭 강화됐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호를 이제 수백 명으로 더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키가 1m 이제 75 이상이 되는 이제 청년들로 이제 젊은 사람들로 훈련을 이제 이왕 제대로 하려면 네 조금 시킨 더큰 분들 사람으로 네 하지. 이제 예. 자기 이제 경호원들을 철저하게 이제 하는 거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나오고 김정일을 선제 공격하라 이런 말에 김정일은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겁을 먹어서 이렇게 잔인해지는지 모르지만 올해만 64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까지 이렇게 공개 혹시 그 우리 송지영 씨 북에 계실 때 공개 처형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 공개 처형이라는 게 북한에서 이제 일반 사회적인 범죄를 이제 저지른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할 때는 저희 오빠가 얘기하기는 예. 이제 그 AK 총에다가 실탄을 3발씩 넣은 사람이 3명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총을 쏘거든요. 목표물에 세워놓고. 예.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래 그런 사람들은 이제 9명이 나가서 사수가 9명이 나와서 총을 6발씩 넣고 이제 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멀리서 이제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일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망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총살 위기에 몰려서 어느 철다리 밑에서 총살을 한다. 이날 모든 학생들 중학교 3학년부터 다 나와서 그 공개 현장을 이제 방문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포고문이. 근데 저는 뒤에서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자기 쉬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서서 뭐 죽으면 거적대게다 이제 말아서 뭐 그 시체를 주인들한테 안 돌려주거든요. 북한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총살했을 때는. 근데 그건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찬찬히 가까이서 못 봤습니다. 근데 64명이나 공개 처형을 했으니까 김정철이가 자기 동생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편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거 참 처절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철을 사실은 죽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철이라는 대안이 냉정하대요. 그럼요. 김정철이 없다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더 어떤 그 충성심이 강해질 텐데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 형을 갖다 김정철이 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으로 대타를 내세울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마 김정철을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게 김정은이 아닐까.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철이 충성맹세하고 뭐 처절해요. 그 아주 미친 척하고 예. 헛게 보이는 헛게 분명히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보인 척하는 겁니다. 왜? 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미친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북한은 처절하고 위험하고 정말 이 보편적인 상식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근데 권력의 속성상 보면은 김정은이가 김정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김정은이 밑에서 지금 그 자기 자리를 갖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철이가 혹시라도 대권을 지면은 이게 자기들 그게 신분이 또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충성하던 사람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뭐 동기간에 뭐 우회로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도 그 김정은을 김정철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김정철이가 다시 권력을 잡는 걸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자체도요. 근데 뭐 동기간에 뭐간에 그러니까 냉정하대요.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정철이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져본 사람은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뼈저리게 그럼요.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슬픔은 나누면 예.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지만 권력은 나누는 예.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 절대로 안 나누겠죠. 그리고 그래서 김정철을 얼마나 싫어할까. 이제 생각 북한 드네요. 사회가 뭐 우리가 똑같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방금 그 여성한 변호사님 예.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주변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실세들. 그러나 여기에서 비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세였다가 밀렸다든지 예. 다시 저 자리로 갈 수 예. 있을 확률이 적다든지 예.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혹시 저 사람 제가 김정철을 내가 미리 줄 서가지고 어떻게 한다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상상할 수 맞아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정은은 맞습니다. 김정철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참 그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제는 근데 조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동물원 가보셨죠? 네, 평양에서. 네네네. 거기 평양 대성공원. 요새 평양중앙동물원에 담배 피우는 침팬지가 있답니다. 네. 그때는 없었을걸요? 그때는 담배 피우는 침팬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얘가요. 이렇게 라이터 건네주면 불까지 붙인대요. 예? 사육사가.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동물보호 단체가 이 동물 학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동물에 대한 개념이 지금 담배 핍니다. 예? 네. 이거 그러니까 거기 뭐 동물 저게 많아요, 동물원에? 미국이나 뭐 다른 동물보호협회에서 볼 때는 저게 예. 동물 학대겠지만 북한에는 먹히지 예. 않습니다. 물론 북한도 보호동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뭐 흰까치라든지 클락새라든지 어. 복장노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호해야 될 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예. 평양 동물원이나 뭐 이제 함흥 동물원 같은데 이제 돈을 주고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 물론 저 동물에게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쳐 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피우는 걸 저 원숭이가 보세요. 따라하면서 좋아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예. 뭐 동물 학대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참 희한한 동물원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